자, 오늘은 책 읽기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책 제목은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팬데믹이 되려면, 부제로는 인류는 선택해야 한다. 연대할 것인가, 반목할 것인가. 유발 하라리 지음, 동력 사이언스 출판입니다. 자, 팬데믹 위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7가지 힘으로 전염병을 차단하라. 전염병은 건강과 재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만 두려움, 부정, 공황, 자족감, 오만, 사리, 사욕 같은 인간의 결점이 더해지면 그 영향은 더욱 커지죠. 반면에 전염병에 맞서 7가지 힘이라고 명명한 구체적인 행동을 채택하면 우리는 전염병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차원에서 대담한 리더십을 확고히 하라. 두 번째로 탄력적인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라. 셋째로 질병에 맞서는 3가지 전선, 예방, 발견, 대응을 강화하라. 넷째로 정확하고 시기적절하게 보도하라. 다섯째로 현명하고 새로운 기술 혁신에 투자하라. 여섯째로 전염병이 유행하기 전에 질병을 막을 수 있도록 돈을 현명하게 쓰라. 일곱째로 시민행동을 조직하고 동원하라. 자, 이 시간에 한번 신나게 웃음 여행을 한번 떠나고 책 읽기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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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내가 전염병 예측에 관해 첫 수업을 들은 것은 24살 때인 1975년이었죠. 뉴욕주 북부에 있는 로체스터 대학교 의과 2학년이었던 나는 젊은 교수 스티브 쿠니처 박사가 해준 이야기들에 푹 빠지고 말았죠. 그의 이야기는 미국 남서부에서 몇 년마다 기승을 부리는 선페스트의 예측인자들에 관해 그가 연구한 내용이었죠. 흑사병이 유럽 인구의 절반을 죽이고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휩쓸어 세계적으로 약 5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지. 그로부터 600년이 흐른 지금 남서부의 아메리카 원주민과 그 밖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 소름 끼치는 질병이 산발적으로 발발했다. 쿠니체가 말했죠. 병에 걸린 사람들은 보통 출혈, 사지, 흡변 같은 끔찍하면서도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호소했지. 자, 문제를 하나 내겠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어떻게 패스트에 감염되고 있었을까? 쥐에 붙어 사는 벼룩이요. 누군가가 말했다. 절반은 맞았다. 교수가 대답했어요. 그 병은 벼룩이 옮기지만 쥐벼룩은 아니야. 그럼 개벼룩? 다른 학생이 작게 말했죠. 거의 맞았다. 교수가 말했어요. 프레리도그의 벼룩이 개의 몸으로 갈아타는 거야. 원주민 가족은 개를 10마리까지 키웠지. 개들은 종종 프레리도그를 사냥했는데 그 와중에 벼룩이 옮은 거란다. 궁금증은 사라지지 않았죠. 그렇다면 인간 패스트의 주범은 무엇일까요? 쿠니처 교수는 유능한 과학자였어요. 그는 동료 한 명과 함께 애리조나주 나바호 보호구역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다음 전염병이 유행할 때 자연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현지 주민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어요. 주민들은 죽은 프레리도그 더미에 단서가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죠. 수업 중에 우리 학생들은 패스트의 원인이 예르시니아 페스티스 박테리아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페스트균이라고도 하는 이 세균은 일단 쥐를 비롯한 작은 설치류에서 벼룩으로 이동하고 벼룩이 우리를 깨물 때 사람으로 이동하죠. 프레리도그를 감염시킨 벼룩은 중국에서 전기선을 타고 들어온 쥐에서 퍼졌는데 중국에서는 1860년대에 흑사병이 유행했죠.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감염된 벼룩들이 배에 살던 곰쥐에게서 샌프란시스코의 다람쥐에게로 퍼졌고 그런 뒤 미국 남서부로 퍼져나갔죠. 쿠니처와 그의 동료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지역의 개들이 수시로
프레리도그와 거기 사는 벼룩과 접촉하는데도 눈에 띄게 아픈 경우가 거의 없던 것이었죠. 혹시 개들은 그저 약하게만 앓고 앓는 동안 그 병에 대한 항체를 갖게 되는 건 아닐까 하고 쿠니체는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개들이 광견병 백신을 맞으러 병원에 왔을 때 혈액 샘플을 채취하라고 수의사들에게 요청한다면 그 가능성을 시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패스트 항체를 가진 개의 비율이 높다면 머지않아 인간 패스트가 유행할 거라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요? 두 가설이 다 옳았어요. 옳았다고 교수가 말했어요. 그때부터 개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인간 패스트의 조기 경보 신호로 사용한 거죠. 쿠니처는 조사를 통해 위에 두 가지 사설을 모두 확인했어요. 곧 공중보건 공무원들은 해마다 애완견 개체군의 항체를 조사하기 시작했죠. 항체를 가진 개의 비율이 높을 때 공중보건 관리자들은 지역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경보를 발했으며 벼룩에 물리지 않고 패스트 증상을 알아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했죠. 몇 가지가 바뀌긴 했지만 이 방법은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의학계의 셜록 홈즈에게 깊이 감동했어요. 나는 전염병이 어떻게 수백 년 동안 동물 숙주에게서 인간에게로 뛰어올라 수십 명, 수천 명, 수백만 명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또한 여러 해가 지난 뒤 내가 전염병을 초기에 막는 힘든 일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웃음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같이 응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죽음의 질병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한 세기 전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병들게 한 1918년 스페인 독감은 이제는 한결 약해진 계절성 독감으로 존재하고 있죠. 새로운 전염병이 유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잠깐 살펴보기 위해 20세기의 근대성이 세계를 호령하고 1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던 순간으로 되돌아가 보죠. 임상보고와 유전체 연구에 기초하여 오늘날 과학자들은 독감 바이러스가 1918년에서 1919년 팬데믹으로 발전하기 이전에 오랫동안 각국의 군대 안에서 돌고 있었다고 확신했죠. 모든 독감 바이러스가 그렇듯 스페인 독감도 돌연 변이를 했죠. 서부 전선의 참호에서 그 독감은 그에 대한 면역성이 없는 데다가 춥고 지저분하고 눅눅한 조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서서히 장악했어요. 그런데 바이러스는 먼 항구 도시에서 갑자기 출현했죠. 시에라리온의 프리타운, 프랑스의 브레스트,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에서, 미국에서 스페인 독감이 처음으로 사람을 침범한 것은 1918년 여름 필라델피아에서였어요. 미국인들은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 살아남은 아버지와 아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었죠. 200만에 달하는 필라델피아 시민 중 많은 사람이 극장으로 몰려가 보더빌 연극 행사와 연주회를 구경하고 중간중간에 기침도 교환했죠. 스페인 사람 800만 명이 스페인 독감이라는 생소한 병 때문에 앓다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나 보스턴 사람들이 그와 같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에는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죠. 경보기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가을이 시작될 무렵 독감은 이미 기침을 타고 도시 전체로 퍼져나간 뒤였죠. 기침은 발열과 폐렴으로 발전했으며 중증 환자는 폐와 장기의 손상으로 호흡이 곤란해지고 몸이 끔찍하게도 짙푸르게 변했죠.
10월 4일까지 필라델피아에서 새로운 환자는 636명이었고 사망자는 139명이었죠. 하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새로운 환자는 5,531명이라는 놀라운 숫자로 증가했죠. 그러자 공무원들은 시내에 있는 보드빌 무대와 극장, 술집, 학교, 교회를 모두 폐쇄했어요. 독감이 기승을 부리는 동안 필라델피아의 의사들은 대부분 유럽에 가서 병사들을 치료하고 있었죠. 남아있는 의료 종사자의 다수가 독감에 전염되었죠. 가장 흔한 치료제는 위스키였는데 독할수록 좋았죠. 하지만 위스키가 바닥나자 구매자들은 광란에 빠져 약국 선반을 싹쓸이했어요. 의약품 공급이 턱없이 부족했죠. 약장수들은 향유를 바르거나 머니언스 포프로비전 알약을 복용하라고 환자들을 유혹했죠. 그달 중순에 이르자 자녀를 돌보기 힘들 정도로 아픈 부모들이 속출했죠. 병원이 가득 차는 바람에 병기 공장에 침대를 놓기 시작했어요. 의료진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왔지만 사망자를 나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죠. 사망자가 너무 빨리 늘어나는 바람에 검시관 사무실은 사망진단서를 제때 발급하지 못했죠. 흑사병이 돌던 14세기 유럽의 어느 악몽에서처럼 자원봉사자들은 말이 끄는 마차를 몰고 거리를 돌며 시체를 밖으로 내놓으세요 라고 외쳤죠. 필라델피아의 공동묘지 관리자들은 부지당 가격을 50%나 올려 사랑하는 사람을 방치하지 않고 그의 무덤을 직접 파는 것이 무슨 특권이라도 되는 양 15달러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과했죠. 거리에서는 작은 여자아이들이 무시무시한 노래를 부르며 줄넘기를 했죠. 작은 새를 길렀지 새 이름은 엔자, 내가 문을 열자 엔자가 날아들었지. 1918년 스페인 독감이 물러가기까지 필라델피아에서 1만 3천 명이 사망하고 세계적으로 5천만 명에서 1억 명이 사망했죠.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독감이었죠. 한 세기 동안 발발한 치명적인 전염병 사망자 수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